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군의 동계훈련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군은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는 전투임무 위주 군대의 완전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계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예년 같으면 12월 초에 시작해서 이듬해 1월이 돼야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12월부터 규모를 키워서 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AN2기를 이용해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연인원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에 장사정포를 200여 문 추가 배치하고 후방에 220여 문을 배치하는 등 모두 420여 문을 추가 배치한 가운데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나 김정은의 싸움 준비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군사분계선 인근의 총격 도발 등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군 전쟁 준비 관련 상황과 국지도발 위협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추적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의 지휘관들에게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로지 오늘 밤 적과 싸운다는 자세로 지금 태세를 유지해서 적의 위협을,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승리하는 우리 군에 주어진 소명, 그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전투임무 위주 군대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군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군 중증 외상센터 건립과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영 생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과 군이 함께하는 국방재능기부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방위사업 혁신 TF를 운영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해공 각군 사관학교와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각군 사관학교가 10일 내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여생도 30명을 포함한 31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18.6대 1이며 여생도 경쟁률은 4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가운데 62명은 지난 10월 군 적성 우수 합격자로 우선 선발돼 사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도 여생도 17명을 포함한 신입생 최종 합격자 17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23.1대 1로 이중 여생도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해 높은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여생도 18명 포함 175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외국군 수탁생 4명도 별도로 선발해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전체 경쟁률은 25.6대 1이며 여생도 경쟁률은 44.6대 1로 육사 해사와 더불어 40대 1을 넘겼습니다. 간호사관학교도 여생도 77명과 남생도 8명 등 모두 85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여생도 경쟁률은 35대 1, 남생도는 무려 49.5대 1로 평균 3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각 사관학교 최종 합격자는 문자 메시지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4주 내지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입학식을 갖고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이번 각군사관학교 신입생 합격자 중 일부는 군별로 새로 도입한 전형 방법을 통해 선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해서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해공군과 간호사관학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일반 전형은 공통적으로 1차 학과시험과 2차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면접을 거쳐 수능시험 등 최종 심사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입생을 새로 도입한 전형을 통해 선발한 데서 각 군별 특색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올해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특별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고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심사 과정에서 집단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별 전형 합격자는 17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10%를 차지했고 지난 9월 말 우선 선발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013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일반 대학의 수시 전형과 유사한 군 적성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종 분야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원 대비 30% 이내에서 선발하던 것을 올해는 50% 이내로 확대했고 이를 통해 선발한 인원은 전체 정원의 약 40%인 74명입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올해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군 적성 우수자를 지난 10월에 입학 정원의 20%인 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반도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합참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합동화력 운용 중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전력화한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는 적 미사일 도발 시 탐지에서 타격까지 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SKCNC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는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와 합동화력자산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군 주도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 구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미군의 합동 자동화 종심작전 협조체계에 의존해 오던 것을 우리 군의 독자적 수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정비체제도 국산함으로써 실시간 유지보수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예하 탄약지원사령부 탄약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는 지난 2013년 탄약기술연구소를 설립해 탄약의 추진 장약 안정제 분석으로 지난 7월 2건의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코라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라스 인정은 분석 시험 능력과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대의 추진 장약 안정제 분석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비파괴 시험 분야까지 확대해 탄약의 수명 관리와 성능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941년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한 조상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데요.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를 기념하는 73주년 행사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거행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이틀 뒤인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써내려간 5가지 문항의 성명서. 자주독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광복을 맞게 됩니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73주년 대일선전포고 기념식에서 1세기 전 선열들의 항일 독립투쟁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불굴의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이어간 민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 차장은 이제 우리가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킨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국 광복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국민 화합을 이뤄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관 한국광복군 동지회 회장은 당시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는 국권 회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결의를 세계 만방에 천명한 역사적인 쾌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들은 선열들의 대일 선전포고가 온전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대일 선전 성명서 낭독. 조국 광복을 위해 피토하듯 써내려간 성명서가 70여 년이 흘러 대학생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읽혀졌습니다.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한다.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고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축한다. 지금 순간에도 과거사의 반성 없이 우경화와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 국가보훈처는 지난날 일제의 최후 통첩을 했던 조상들의 기계와 용기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 분석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군수품 시험 성적서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 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군수품의 시험 분석 의뢰부터 결과 접수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수기로 의뢰서를 작성하고 시험기관에서 시험 결과 성적서를 받아 사본을 기품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서 위변조와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개선해 성적서 원본 접수 업무를 전소하는 한편 시험 분석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성적서를 전자문서 타임스탬프 기능을 통해 작성 시점과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 군수품 시험 분석 서비스 범위를 업체뿐만 아니라 각군까지 확대하는 등 군수품 시험 성적서 정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온동환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단 장병과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는 사단장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 군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병들의 가정에서 기증받은 물품으로 열렸으며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생각 외로 부대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전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온정을 나누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은 올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충무부대 사랑의 온독의 모금액에 더해져 도움이 필요한 사단 장병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위문열차 장병가요 콘서트에 참가한 장병 36개 팀 중 최강의 장병을 뽑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판에 탑재된 영상을 감상한 후 최고의 장병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는 오늘 17일까지 진행이 되며 최우수상은 5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군인자녀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군인자녀 한민 리더십 캠프가 2015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파주 한민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과 명사들의 특강, 그리고 학습 플래너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며 중학생 군인자녀 18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군인자녀 교육진흥원 또는 한민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전문계약직 의사를 모집합니다. 정형외과와 정신과 각각 1명은 국군 양주병원에서 근무하며 응급의학과 1명은 국군 의무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접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2015년 1월 14일에 발표합니다. 응시 자격과 제출 서류는 국군 의무사령부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레바논 평화유지단에서 아랍어 통역을 담당할 군무원을 모집합니다. 아랍어 전공자로 중동 지역에서 연수했거나 거주했던 경험자는 우대합니다.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2015년 1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식중독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국군 의무사령부가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유행함에 따라 겨울철 식중독 예방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역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